안녕하세요. 타워 여성비뇨의학과의 이경래 원장입니다. 오늘은 요로결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로결석은 잘 알고 있는 질환이죠. 사실 응급실에 오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이 요로결석은 평소에 내가 예측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밤이나 새벽에 옆구리, 측복부통이라 그러죠. 옆구리라든가 또는 이제 아랫배가 아프거나 또는 혈뇨가 생겨서 이제 병원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복통의 수준이 아니라 도저히 참기 어려운 3대 통증에 해당이 될 만큼 어마어마한 통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뭐 운전하거나 이런 것도 없이 바로 119를 통해서 응급실에 와야 될 정도로 아주 심한 통증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로결석 그런데 이제 요로결석은 요로계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요로결석도 이제 세분화를 하게 됩니다. 요로계 중에서 신장에 생기면은 신장결석, 요관에 생기면 요관결석, 방광에 생기면은 방광결석, 그리고 요도에 생기면은 요도결석이라 보통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심하게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이 요관결석을 얘기를 합니다. 요관에 결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신장에 있는 결석이 요를 따라서 요관에 내려오게 되고, 걔가 이제 방광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요관에 걸리게 되면은 이제 신장에 있는 소변이 못 내려오겠죠. 그래서 신장이 붓게 되고, 그렇게 신장이 팽창이 되면은 아주 극심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밤에 나 결석이 생겼나? 라고 이제 의심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찾아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내가 이 양쪽 주먹으로 허리 뒤쪽을 이렇게 오른쪽을 쳐보고 왼쪽을 쳐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양쪽을 쳤을 때 통증이 어느 한쪽이 심하게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요로결석을 의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물론 밤에는 응급실 갈 수밖에 없겠지만은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결석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비뇨의학과를 찾게 됩니다. 보통 비뇨의학과를 가게 되면은 이제 요로결석 진단을 위한 사진을 찍고, 사진은 이제 IVP라 그래서 경정맥 요로정술 그리고 초음파 그리고 간단한 소변 검사를 하게 되면은 거의 90% 이상은 쉽게 진단이 되고요. 결석의 치료는 ESW라 그래서 체충격파 세석술과 그리고 내시경을 통한 수술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하면서 지켜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 치료를 통해서 쉽게 치유가 되는 또 질환이기 때문에 아주 심한 통증에 비해서 또 치료는 아주 쉽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로결석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왜냐하면 요로결석도 재발을 잘하는 질환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결석으로 병원 오게 되면은 한 5년 내에 한 40~50% 정도가 재발한다고 할 정도로 결석이 재발을 잘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수분 섭취입니다. 요로결석의 예방과 치료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를 얘기한다면 물입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해서 결석이 생기는 거고, 또 결석이 치료가 잘 되려 그러면은 충분한 물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리터 정도 물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여성 경우 같은 경우도 한 1.5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먹으라 그러는데, 내가 물 먹는 양이 충분한지를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많은 분들이 요즘은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커피는 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커피를 한 잔을 먹게 되면은 한 잔 이상의 물이 이뇨 효과를 통해서 빠져나온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나는 차를 많이 마신다, 커피를 많이 마신다 해서 충분한 물을 먹고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석이 생기는 또 하나는 이제 식이습관이겠죠. 식이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화된 식습관이 많이 작용을 하고, 너무 결석의 주 성분이 이제 칼슘과 옥살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칼슘 옥살레이트 스톤이라 그래서 너무 과다한 칼슘을 섭취하거나, 우리가 골다공증에 좋다 그래서 너무 많이 칼슘을 섭취하거나, 또는
옥살리트 많이 있는 땅콩이라든가 견과류 같은 걸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결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구연산이라 그래서 사이트레이트는 또 결석을 예방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신과일 같은 신음식들, 레몬이라든가 자몽 이런 데는 또 구연산이 많이 있습니다. 구연산 제대로 된 약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구연산은 섭취를 늘려주시고 칼슘과 옥살레이트 섭취는 줄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또 많은 분들은 맥주를 마시면은 결석이 빠진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석 예방과 치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충분한 물을 먹어서 그 소변량을 늘려서 결석의 배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맥주를 많이 먹으면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뭐 맥주를 1리터를 먹었다고 화장실 계속 자주 왔다 갔다 하죠. 이뇨 효과 때문에 갑자기 이제 이 소변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순간일 뿐인 거거든요. 우리가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 다음날 갈증이 나잖아요. 물을 벌컥벌컥 먹어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 몸에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다음날 되면은 수분이 부족해지게 되고 그게 오히려 결석을 생기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맥주를 통해서 뭐 결석을 치료한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오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결석 배출이 돼야 된다. 뭐 맥주가 많은 양의 맥주를 먹는 게 건강에도 좋지 않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결석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결석이 생겼을 때 우리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혈뇨가 되겠습니다. 혈뇨. 그래서 혈뇨는 사실은 내가 소변을 보는데 피가 났다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걱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혈뇨에 있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소변에서 피가 나는데 통증이 없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근데 결석인 경우에는 보통은 통증을 동반한 혈뇨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동반한 혈뇨의 대표적인 원인이 요로결석과 방광염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변을 보는데 통증이 있으면서 혈뇨가 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요로결석과 방광염을 의심을 해야 되고 내가 소변에서 피가 나는데 통증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비뇨의학과를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 결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질환이고 또 통증이 심한 질환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여러 결석도 빨리 병원을 찾게 되면은 쉽게 치료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건강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의사회가 함께합니다.